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실어줄 3번 보조지표로 보는 시장, 요거를 빠르고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빅스 지표예요. 빅스 지표. 빅스 지표입니다. 빅스.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성이 출현될 때마다 움직이는 지표예요. 지수인데 이거는 미국 시장에서 반영된다라기보다는 한국 시장, 한국 증시에 크게 반영돼요. 쉽게 놓고 볼 거는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는 무엇이냐? 자, 화면에 보이시죠? 다시 한번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무역전쟁이 터졌던 지난해 1월이에요. 1월, 2월. 여기가 무역전쟁이고 여기가 10월, 여기가 18년 1월, 여기가 10월, 그리고 여기가 19년도, 그리고 여기가 현재 4월에서 5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이 빅스 지표가, 빅스 지수 보조지표가 요동을 친다라는 것이죠. 시장에 위기가 왔을 때 또는 불확실성이 커질 때 움직이는 지표다라는 것은 이제 아실 거고 감이 오실 거고, 이때가 최악의 상황, 그리고 이때는 최악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 가능성이 실렸던 거, 그리고 요거는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발생된 변동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구간이라는 겁니다. 변동성이 완화돼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우려감이 해소되면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았다는 거. 환율이랑 똑같아요. 변동성이 적어지면은 안정화를 찾게 되는 거고, 안정화라고 명분을 세우면서 시장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18년도 5월에서 9월이고 10월달 재하락하기 전이죠. 박스권 장세를 그리던 그 시기. 그리고 여기는 언제냐? 올해 초예요. 1월에서 3월. 지표가 등락폭이 적어지게 되면은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은, 특정 가격대로 진입해서 박스권을 그리게 되면은 시장이 안정세를 띠고 종목이 재미나게 잘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냐? 특정 가격대로 진입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요거예요, 요거. 오른쪽에 요 숫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심할 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안정세를 취해서 이 빅스 지표가, 빅스 지수가 안정세를 띄었을 때를 봐주시라는 거죠. 이 가격이 어느 가격이냐? 이 빅스 지수의 12에서 15 수준. 여기가 바로 지수 반등에 무게가 실리는 그 위치라는 거예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의 가능성을 높여줄 여러 근거들이 나와준다면은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당연히 이때처럼 여기서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제시되면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변동성을 출현시킬 수 있는데, 일단 오늘 뉴스 나온 걸 보셨잖아요. 어제 새벽에서, 어제 저녁, 어제 자정에서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 뭐였죠? 화웨이 제재 유예. 화웨이 제재 유예가 안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존의 화웨이 장비를 쓰던 업체들에게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화웨이 장비 뭐 점검 맞춰 놓으려면 계속 쓸 거면은 점검 맞춰 놓고 새로운 제재 대상이 아닌 기업들의 장비로 바꿀 거면은 빨리 바꿔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유예를 주는 거니까 이 변동성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다시 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8월까지는 적어도 유예 기간을 통해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기간, 이런 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빅스 지표와 현재 시장 이슈를 같이 묶어서 보는 건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 지수는 여기서 조금만 더, 이슈가 조금만 더 안정화가 되면은 이 지표도 안정세를 띈다라는 겁니다. 현재 치솟고 있는 환율도 추가 상승 안 하고 횡보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수가 아니라 환율은 추가적인 변동성만 없으면은 안정세를 취한다라는 명분으로 시장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맞죠? 환율도 안정세,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보조지표도 안정권 12에서 15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12 밑으로 내려가면은 증시가 화랑이다? 아니에요. 이 빅스 지수는 시장이 화랑, 상승기에 더 접어들어도 변동성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특정 범위를 벗어나질 않아요. 10 이하로 내려가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는 항상 특정 범위를 지킨다는 거. 요거를 알아주시면 돼요.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면은 얘가, 이 빅스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으면은 증시도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증시가 상승하면은 다우 지수가 아니라 S&P 500이 변동성을 크게 보이면, 상승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은 얘는 다시 한번 오른다라는 겁니다. 이 빅스 지수가 오르는 이유에는, 상승하는 이유에는 시장의 하락도 있지만 시장의 상승도 있다라는 거. 그냥 어느 방향이든 변동성을 보이면 움직이는 지표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런 보조 지표가 현재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를 볼게요. 이 지수의 과거.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려서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 무역전쟁이 터지기 전에 12하권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한창 반도체, 3D 낸드 메모리, 기억장치, SSD 같은 종류의 반도체가 화랑기,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거품이 끼었을 때, 이때는 10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때가 시장 최고점이었죠. 삼성전자 280만원 하던 시절. 이 위치에서 얼마 못 견뎌요. 얼마 못 견디고 다시 한번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 거, 12로 올라온 거가 여기서 여기가 17년도 말에서 18년 1월. 18년 1월이면은 제약바이오 붐이 일어났었을 때죠. 그리고 나서 18년도 2월부터 제약바이오 악재가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연달아서 터진 게 미중무역전쟁. 요거는 제약바이오 악재 출현과 무역전쟁.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 그냥 10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10 밑으로, 10 이하로 내려가는 것도 바라지 않고 요 수준에만 머물러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은 안정세를 띠니까.